출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부강약품으로 2.5% 오르고 있습니다. 2위 RNL바이오, 3위 라겐락, 4위는 현대산업, 5위 파미셀 순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의 선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시장의 어떤 테마 부분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 바이오 관련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업종 종목군들은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쪽에서 오늘 좀 상승을 보이는 건 좀 줄기세포 관련 쪽입니다. 결국 줄기세포 관련주 쪽은 최근에 이제 RNL바이오나 뭐 이런 쪽에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좀 반등의 요소가 나오는데 추세적인 상승 부분은 아직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길었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보여집니다. 추세의 상승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상승률을 이렇게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 쪽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라겐나 좀 낙폭이 가대했던 종목군들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라겐락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좀 저점을 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던 이노셀 같은 경우에 다시 회생하면서 3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1위는 오성 LST네요. 9%대 급등 기록되고 있습니다. 2위 인피니트 헬스케어, 3위 YG엔터테인먼트, 4위 인프라웨어, 5위는 레페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부품도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또 빠르게 또 반등으로 돌리는 모습이에요. 네, 결국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의 매기가 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할 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성 LST가 지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올해 그 단기순이익이나 실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10,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 5,000원 이하로 하락했다는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웨어랑 네페스인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어떤 임직원의 자금 횡령 문제로 좀 강한 하락세,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국 실적은 견고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호전에 대한 매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어떤 투자로 인해서 네페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좀 구가하고 있다는 부분, 당분간 네페스의 어떤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성 LST의 이 같은 급등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사실 태양광 쪽은 여전히 어렵고 OCI는 오늘 보합권 정도고요. 다른 태양광 주들도 뭐 그다지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 KCC나 하나케미칼도 보합권 정도의 모습들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하락률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1위는 웅진에너지입니다.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2위가 롯데삼강, 3위는 두산, 4위 유니드, 5위는 NC소프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롯데삼강 흐름도 좋았었는데 뭐 성수기도 지나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눈에 띄세요? 일단 뭐 웅진에너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법정 관리 문제 부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하한가 행진을 멈추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조적인 상승에 돌아서기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 좀 얘기해드렸었고요. 또 하나 지금 좀 보신다라면 NC소프트가 지금 좀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물론 이제 현재 시장의 예측은 결국 NC소프트의 실적 부분이 견고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수 의견은 나오지만 결국 시장의 트렌드는 PC 게임에서 모바일 PC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뭐 이런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의 어떤 사업 부분을 진출하지만 다른 어떤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들보다 좀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과연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게임의 어떤 신규 게임 라인업, 블레드 앤 소울 이런 부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결국 이제는 바닥 따지는 과정이 좀 펼쳐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주요 이평선을 모두 하향 돌파했고 6월 출시가 됐던 블레이드 앤 소울도 출시 초기에 비해서는 트래픽이 약 40%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관련주들 이제 좀 힘을 내주지 여기에서의 반등이 나타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웹젠, 2위 다음, 3위 파트론, 4위 성광밴드, 5위는 YG1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도록 할까요? 예, 웹젠을 좀 같이 엮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흐름이 좋았죠? 예, 좋았었는데 결국 이제 웹젠도 모바일 게임보다는 이제 PC 게임의 업체고, 그리고 NHN에 인수된 후에 주가 상승 이후 흐름이 좋았었는데 결국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스닥 그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 결국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성 매물로 보여진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하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게 좀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유가증권 시장의 롯데상강도 어제 좀 많이 좋았던 종목이고, 롯데햄과의 합병 소식 나오면서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이 빠르게 좀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하락으로 전환된 점들 많이 눈에 띄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또 오늘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크게 악재가 있어서 급락하는 종목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입니다. 1위가 SK하이닉스, 2위 RNL바이오, 3위 옹진케미칼, 4위 LG유플러스, 5위는 LG디스플레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LG유플러스 그리고 방어주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닐지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LTE의 어떤 선점 효과로 향후 그 평균 매출 단가 부분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통신업종은 늘 암초가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 비용의 증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배당 투자의 매력은 사실 KT라든지 SK텔레콤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소형 KT나 SK텔레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이 된다면 상승폭은 클 수는 있지만, 현재 어떤 트렌드로 본다면 다소 KT라든지 SK텔레콤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을 본다면 결국 IT 종목, SK하이닉스라든지 LG디스플레이가 포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서도 결국 D램 오팡 PC 수요 부전으로 D램 가격의 어떤 상승이 제한적이지만, 결국 낸드 쪽의 어떤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후발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수익성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LCD 패널 부분이 이제 옥시드 TFT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샤프도 35인치 라인을 이제 2013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수급 여건은 LCD 패널의 어떤 수급 여건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반기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 결국 IT 부품 쪽이나 IT 어떤 전방 업체들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도 3분기는 어렵지만 4분기에 좀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찾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나흘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도 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살아날지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인데요. 코스닥 100 거래량 상위 1위는 오성 LST입니다. 2위 J콘텐트리, 3위 YG엔터테인먼트, 4위는 인프라웨어, 5위 SK컴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SK컴즈를 좀 보죠. 아까 다 얘기를 했던 종목에서 SK컴즈를 좀 봐야 되는데, SK컴즈를 보면 예전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진짜 싸이월드의 어떤 열풍, 사실 지금의 어떤 카카오톡 못지않은 열풍이 좀 됐었는데, 지금 SK컴즈가
모바일 어떤 이런 SNS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SK컨주머 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좀 연합으로 저걸 한다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SK컴주의 어떤 랠리 부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YG엔터와 관련해서 싸이 아버지 회사 DI는 오늘도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82만 주를 넘어서고 있고요. 관리 종목, 경고 종목 지정이 돼도 소용이 없는 모습인데 저는 좀 볼 때마다 무섭거든요. 예,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DI가 올라간다고 해서 덥석덥석 매수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거죠. 결국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DI의 어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과연 이 종목이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 하락하고 그런 하락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일단 어떤 공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콘텐츠 관련주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SBS 콘텐츠허브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콘텐츠 CJ ENM도 최근에 추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 관련주 그 중에서도 또 콘텐츠주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주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제 콘텐츠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기존에는 어떤 콘텐츠, 유료 콘텐츠라고 하면 음원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생각하고 지금의 어떤 입장을 본다라면 어떤 이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제품 부분을 많이 들었었지만 이제는 유료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고히 다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영상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콘텐츠 부분도 유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그 지방 SO와 그리고 지상파 재정송의 어떤 수수료 문제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관점이 된다라면 J콘텐트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콘텐츠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J콘텐트리는 어느 정도 좀 가벼운 종목일 수는 있지만 재무적인 안정성이 다소 좀 결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라면 대형주 쪽인 좀 SBS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도 3분기는 비수기였지만 이제 4분기 성수기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관련주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권 내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 오늘 시장에서 혹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운송 장비 쪽입니다. 지금 기아차가 K7의 어떤 10,000대 판매 이상 돌파 그리고 현대차의 에쿠스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30% 이상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 점진적으로 좀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 소비세, 개인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그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면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3분기 때보다는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결국 현대기아차의 어떤 매기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컸습니다. 결국 저가 메리트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한번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